이제 정리합니다. 최종.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이렇게 정책적인 목적이 물론 있죠. 여긴 낮은 세율,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즉 분리가 아니면 나머지는 종합이 되는 겁니다. 별도가 될 수가 없어요. 별도가 아니면, 별도 합산이 아니면 뭐예요? 종합 합산이 될 뿐이지 분리과세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수업용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별도가 아니면 전부 종합. 분리가 아니면 종합이다.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체계를 지금 했는데 뭐에 대해서 했어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했어요? 아니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했죠. 알겠죠? 아, 땅덩어리를 이렇게 과세하는구나.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하나씩 이제 요거를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어디가 있냐면은 208페이지부터 쭉 있죠. 208페이지부터. 그래서 210페이지 공장용지를 보겠습니다. 공장용지. 자, 그럼 공장용지를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자세히 볼 건데요. 왜 이렇게 자세히 보느냐? 물론 과거에는 이 정도만 알아도 거의 90% 정도 맞힐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체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반드시 여기는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하나씩 할 겁니다. 자, 공장용지를 먼저 보는데 왜? 공장용지가 더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 횟수가 더 이제 많고 또 최근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다. 맑은 정신이었을 때. 그죠? 눈이 생태였을 때 보는 거예요. 약간 잠에 설으면 졸리죠? 자, 지금 뭘 하느냐면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이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요 땅덩어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분 재산세, 요 부분. 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축물은 어떻게 해요? 이게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니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 나중에 건축물분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 부분은. 알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토지분 재산세를 매길 때 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단 이름을 먼저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해당이 되면 뭐예요? 분리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분리과대토 이렇게 할게요. 여기 약자로 쓰겠습니다. 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려면 어떤 거 해야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죠? 요게. 자, 첫 번째 기본서에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역이 시골 지역에 있다. 뭐가? 공장에 위치하는 곳이 장소가 시골이다 그 말이에요. 공장이 있는데 그 시골에 공장이 있네. 예를 들어서 저기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다고 그럽시다. 그 시골에 공장을 하는데 그 시골에 공장용 부속 토지 그 말이죠. 그러면은 공장을 요거 하는데 이 필요한 땅은 실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만큼이 공장에 필요한 땅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전체 토지 중에 빨간 토지. 그 요 부분은 X표 표시하는 분은 요 부분은 필요 없는 땅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럼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느냐? 계산하는 문제는 내려면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지방세법에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려면 표를 다 주어지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출제하기 꺼려해요. 그죠? 표를 다 주어지게 하려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을 한 결과 이만큼이 구분하기 뭐하니까 노란색으로 다시 긋겠습니다. 요만큼이 공장에 필요한 땅이라고 한다. 그 공장에 필요한 땅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장 용어는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이라고. 이 공장에 필요한 땅 이 말을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이 땅만이 공장이 필요한 땅이다 이 소리죠. 따라서 이 부분은 분리과세다. 눈사람, 웃는 얼굴 쫙 그리고 그 다음에 배꼽 그리고 했을 때 어디 부분이었어요? 이걸 위치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요 공장, 소화공장 배꼽이라고 그랬죠? 웃는 얼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지금 그리세요. 책에다가 뭘 그리냐면요. 눈사람, 이렇게 덩실덩실 추는 배꼽 부분을 그려놓으세요. 아,
일단 눈사람을 흐렸다는 것은 이름이 뭐다? 분리가세다. 그리고 배꼽 부분. 세일은 0.2%짜리고 해당되는 배꼽 부분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다. 아셨죠? 그런데 시골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시골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필요 없는 땅. 세법에서 볼 때는 필요 없는 땅이라고 보는 부분. 이 부분은 초과 토지는, 요거는 종합합산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건 여러분이 이해시키려고 시골이라고 그랬고, 우리 책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군, 읍, 면, 시골에 이렇게 있는 땅 이 말이죠. 시골에 공장을 하고 있는 땅 이 말. 건축물분은 한다고 했어요. 지금 건축물분 재산세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땅덩어리 토지분 재산세. 꼭 명쾌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요 위로. 요 공장이니까 여기다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밑에다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시골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시골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됐다는 뜻이죠. 특별시, 광역시, 세법에서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가 과밀된 지역,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는 공장이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거나 단독에 사셔요. 여러분 집 바로 앞에 공장, 굴뚝이 연기가 나는 공장이 있어요. 금형 공장이 있어요. 퉁퉁 소리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살기 힘들겠죠? 바로 그겁니다. 공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지역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산업단지나 산단, 공업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공업지역 안에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안산 반월공단, 시야공단 생각해 보세요. 그죠? 구로 디지털 단지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그쪽은 공장을 지어도 괜찮겠죠. 지금 공장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굴뚝 연기 나가는 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공장을 지어라 하는 것이죠. 지어라 했으니까 여기다는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장입지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준면적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뭐한다? 이렇게 눈사람, 배꼽 부분, 이름은 뭐다? 분리가세다. 배꼽은보다 0.2자 표시를 했다? 0.2%다. 알겠죠? 그럼 나머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이제, 초과 토지는 당연히 종합합산이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고 수준. 그래도 경록이 동영상 강의에 그래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데 독서실 가보니까 마지막 총정리는 거의 열의 7, 8은 우리 경록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계신다는 게 제가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빨간 책을 보고 열심히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책이에요? 하고 봤더니 공인중개사 동형 모의고사 집에 전국을 아마 그 문제집은 아마 싹쓸이 거의 80%를 점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다. 다 여기에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아직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으로 경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장이 있더라. 그러면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이거. 이미 공장은 근데 허가가 떨어져서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 그 토지분 재산세는 이렇게 매긴다는 거죠. 이렇게 매긴다는 거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즉 여러분 주택가 한가운데 공장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공장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공장 입지라고 하지 않고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적용합니다.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적용해서 이거는 일반 건축물로 본다 이 말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적용한 기준 면적. 그래서 조금 전에 했었죠? 어디? 저쪽 하에서 어떻게 경록 4억을 예를 들어서 세법에서 정할 때 20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데 1700까지는 세법에서 기준면적
즉 필요한 땅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라고 그랬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공장 입지 이 기준면적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적용해서 일반 건축물로 봐서 그 말이에요. 기준면적 이내까지를 별도 합산을 합니다. 알겠죠?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공장으로 안 본다 그 뜻이에요. 일반 건축물로 봐버린다. 그러면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적용한 기준면적 초과는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떻게 하나? 당연히 초과니까 여기까지는 종합합산을 한다. 자, 이 부분 확 달라졌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요. 그럼 큰일입니다. 확 달라졌습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시골지역, 이거는 공장이 있어도 될 지역이잖아요. 공장 설치가 금지된 지역 이렇게 써지지 않는 한 시골지역은 공장에 필요한 땅, 분리과세, 눈사람, 백곡 부분. 됐죠? 세율 0.2%, 분리과세 이러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거다. 두 번째. 그런데 특별시, 광시, 시지역은 인구가 많이 밀집됐잖아요. 그 밀집된 지역은 공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공장만, 즉 공업지역이나 산업지역 안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만 공장으로 본다. 따라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분리과세 0.2%,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 초과는 똑같이 본대. 그죠? 종합합산. 물론 면적이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장이 존재한다. 그건 공장으로 안 본다. 일반 건축물로 본다. 따라서 그때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아니고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알았죠? 요건 나중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다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초과는 종합, 이내는 별도로 합산한다. 여기는 분리과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별도 합산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공장용지를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에 있어서 건축물이나 토지 과세 체계 중에 토지분을 더 자세히 했었죠. 그래서 이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